네, 반갑습니다. 해외선 전문가 콜도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상승 추세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에 대해서 진입과 청산에 대한 포지션도 봤고요.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었고, 분석, 일봉부터 내가 지금 진입해야 되는 포지션에 대한 이해까지도 다 한번 봤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라서 보니 잘 모르겠다. 나는 추세선 긋는 방법을 알려고 이 영상을 봤는데 추세선 긋는 방법도 잘 모르겠다. 모든 게 좀 어머닌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토탈 싹 다 모아서 한 번에 짧게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긋는 이유가 뭡니까? 추세선을 긋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긴 추세를 가져갈 수 있으면 익절이 길고, 그리고 명확한 진입과 청산에 대한 포지션을 볼 수 있다. 장점이죠. 추세가 부러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락으로 계속 볼 수가 있었으며,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점에 대한 변곡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으며, 그죠? 손절과 익절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손절과 익절, 방향성에 대한 기준도 가질 수 있고요. 그죠? 방향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얘가 반등인지 변곡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반등은 뭐고 변곡은 뭐냐라는 거예요. 반등은 뭐고. 반등이라는 것은 하락 추세에서 잠깐 들었다 다시 추세를 가지고 내려가는 걸 반등이라 그래요. 이런 구간을 반등 친다 그러죠. 그리고 변곡은 바닥을 찍고 다시 하락 추세가 끝나는 시점부터 하락 추세를 넘기는 변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곡점 매매를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왜? 긴 추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뭘 좋아한다? 변곡점 매매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주식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는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서는 매도를 볼 수 있어요. 고점에서 내려가는 거 긴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락장을 더 좋아합니다. 왜? 급락으로 쫙 빠지기 때문에. 매수도 급등이 있겠으나 매수는 보통 좀 스름스름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식은 뭘 본다? 변곡점 매매를 제일 좋아합니다. 떨어지는 거 기다려서 최대한 바닥에서 사서 올라가는 걸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추세선 매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세 매매를 배운다 그러면 나중에 주식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가 있다. 물론 이평소 보고 볼밴드 보고 존버해서 끌고 갈 수도 있겠으나, 그죠? 가치평가, 가치 매매하는 거죠. 할 수 있겠으나 명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성에 대한 기준과 손익에 대한 기준을 다 알았으니, 그러면 토탈 제가 오늘까지 여러분과 영상을 찍었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차트는 항생입니다. 기억나시죠? 위에 차트는 골드입니다. 왜 골드를 꺼내왔느냐? 그것도 15분 크게 그렸습니다. 하락 추세에도 같이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는 상승 추세를 봤죠. 상승 추세. 그죠? 하락 추세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락 추세를 어떻게 보는 건지 대충 말씀드리고, 상승 추세의 기준을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차트를 위아래 포지션을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상승 추세부터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락 추세는 짧게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승 추세는 진입 포지션을 보는 게, 추세를 긋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변곡 포지션을 잡아내서 긴 추세를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25,900입니다. 26,000이라 치고 지금 현재 고점이 27,967입니다. 2,000포인트예요. 2,000틱을 매수세로 끌고 갈 수가 있다. 현재도 진행형이고, 어디서? 요 변곡점만 잡아낼 수 있었다면이라는 조건이죠. 요 변곡 포지션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2,000포인트를 2,000틱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장점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요걸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일봉에서
일봉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일봉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추세선 하나 가지고 1, 그 다음 뭐 2번째, 두 번째 기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 네 번째는 왜 안 껐습니까? 그러면 10번 더 꺼야 됩니다. 10번 더 꺼야 돼요. 10번도 4번 껐고요, 또 5번 껐고요, 여기서 또 꺼야 돼요. 의미가 없죠? 3번만 끕시다. 3번만 충분합니다. 3번만 그어도 충분하다. 하나 둘 셋. 어떻게 기준 잡았습니까? 1포인트, 그 다음 고점 2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현재 진행이 요까지라면, 요까지 진행되어 있다면, 그죠?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진행되어 있다면, 현재 요 정도까지 캔들이 나와 있다면 가정을 해봅시다. 자, 하나, 둘, 두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나올 때까지 요 추세가 요 고점에서 돌파 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추세가 돌파 라인은 요 자리고요. 길게 크게 본다면 돌파 자리는 요 자리고요. 그죠? 요 라인 반경이고 저점 찍었던 거는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요 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장 추세는, 상승 추세는 얘가 무너지지 않는 한 가져가겠다라는 전제가 걸리고요. 다시 고점을 넘겼을 시 여기서 내려오는 요 포지션에서 추세를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더라. 그러면서 분석을 해놓으니 200틱에서 나는 진입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자, 200점에서 진입점을 잡아봅시다. 그래서 저런 기준으로 한번 쫙 당겨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고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요까지의 파동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요까지. 추세 기준입니다. 여러분, 추세선선 긋는 기준과 진입가 청산에 대한 기준을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런 추세가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추세는 아시겠죠? 요 부분만 구간 분석만 해놓읍시다. 요 자리와 요 자리까지 나왔다. 그래서 고점이 여기였더라. 자, 첫 번째 고점이 나왔습니다. 요 추세와 하나, 둘, 그죠? 세 번의 추세선을 그었더니 요 자리까지 알 수가 없더라. 기다려야 된다. 마냥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요 추세를 하나 무시를 합시다. 왜? 쌍고점이니까. 이해했죠? 여기서 시작은 하나, 둘, 두 번은 나왔습니다. 얘가 돌파하는 데까지만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려 봅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요 자리가 돌파 라인이니 요 자리의 기준이 잡혔습니다. 그죠? 추세를 돌파를 하고 우리는 매수를 잡았다 치고 매수를 잡았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매수를 잡았습니다. 돌파. 하나, 둘, 셋, 넷. 하나, 추세선 하나, 추세선 둘, 추세선 세 개가 나오는 상태에서 수렴을 가지고 위아래 쌓아둔 게 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했다. 기준이 잡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기준은 여기가 되더라.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저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고점을 한번 할 수 있는 밴드를 가질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손절 라인은 어딥니까? 요 라인에서 살짝 밀리는 요 라인까지 잡아갈 수가 있고요. 익절 라인은 정고를 기준으로 잡아 나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짧게는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요 자리 기준, 저점은 요 자리 기준. 추세선 3개만 가지고도, 그죠? 그렇다면 애매하다. 무엇을 봐야겠느냐가 중요하죠. 요것만 가지고 애매하더라.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추세선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요까지 나왔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상위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얘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봐야 됩니다. 1번 첫 번째 포인트 하나, 둘, 3포인트까지 지지를 받았다. 여기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뭘 가져간다? 매수로 가져간다. 좋은 고점이 넘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했습니까? 그 전에 고점, 저점을 쌓았던 요 구간에서 누가 이길 건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 추세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전제를 갈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상승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돌파를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뭘 할 수 있습니까?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갭으로 뺐습니다. 갭으로. 보다시피 갭으로 빠진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아직 지키고 있고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자, 추세선을 하나, 둘, 세 번의 추세선을 연결한 후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원래 추세선 매매가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현재 이 포지션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볼까요? 지켜봅시다. 이 자리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리고 올라탔는지 안 올라탔는지. 올라탔다. 그리고 내려가고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확인 차트 이해합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추세를 돌파를 하고 세 번의 추세선을 그었는데 단 첫 번째 파동 저점은 지켜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추세선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는 새로운 추세선을 걷는 겁니다. 요 자리가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매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생겼죠. 다시 12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저점 라인은 형성이 되었으니 하나, 상승 추세 둘, 요 추세가 이어져 가는 동안은 매수를 다시 더 볼 수 있더라. 파동을 이어져 나갈 수 있더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여기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림이.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연결을 하고 돌파를 한 자리를 싸운 구간을 가지고 가면서 왜? 요 자리 지켜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이제 끝난 겁니다. 의미가 없죠. 죽은 차트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트가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 잡혔다는 거고. 이 추세가 돌파함으로써 청산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를 돌파를 하면, 큰 추세, 원추세를 돌파를 하면 반등 주고 눌리면서 갈 수 있겠으나 전 고점의 기준들을, 어느 한 포인트의 기준들을 넘기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어느 한 포인트를 지켜줍니다.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과 돌파와 이탈에서의 진입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다면 이제 다시 새로운 추세, 두 번째 추세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져 나가더라.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걷는 거예요.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준을 모른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댓글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 방송을 합니다. 그죠? 카톡으로도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고 여쭤보시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땡겨보니 이해가 갑니까?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져가고 있더라.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락 추세 한번 볼까요? 하락 추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밴드 구간을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까지. 아시겠죠? 여기서 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얘네들처럼 이어져 가고 있으나 첫 번째 추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어져 나와 살짝 이탈은 했으나 뭡니까?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추세선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추세선을 그어볼까요? 어디서? 이탈했던 요 꼬리에서. 어떤 모양이 보입니까? 돌파하고 눌면서 되돌림 주고 빠지고 있더라. 이해했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둘 셋 껐습니다. 어디입니까? 요 자리가 얘네들은 이탈했던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자리에 어떻게 보입니까? 돌파와 이탈해서 현재 살짝 넘기고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우하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점이 요 자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끌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에서 돌파 상승.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렸던 추세의 돌파 라인을 지켜줌으로 해서, 그죠? 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얘네들은 올라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기준을 가지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항생에서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죠. 요 추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요까지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요까지밖에. 그러니까 첫 번째 추세가 돌파하고, 그죠? 싸우고 나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요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갑니까? 지켜주고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으나 두 번째 고점을 계속해서 이어져 주더라. 상승을 이어져 주더라. 첫 번째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익주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요 추세가 부러지지 않는 한 얘네들은 까지까지는 하락을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포지션을 우리는 봐야 되니까 첫 번째 1포인트, 그죠? 요 자리가 2포인트입니다. 그죠? 2포인트입니다. 자, 3포인트 잡아볼까요? 큰 3포인트. 요까지는 내가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켰습니다. 그죠? 지키고 나서 올리고 빠졌단 말이에요. 자, 후행이니까 요 자리를 우리가 행보를 잡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를 더 그었다 쳤을 때 요 자리에서 고점에서 얘네들이 나는 뭡니까? 하락을 매도를 보자. 매도로 많이 올라가서 가매순위 매도 포지션을 보겠다. 추세가 무너진다면 하락으로 볼 것이다. 라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시작하는 첫 번째와, 그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요만큼 건 거는 1포인트, 2포인트로서 끝난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포인트만 분석해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세 번의 추세선만 긋자고요. 세 번의 추세선만. 어떻게? 여기서 나왔던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이해했습니까? 첫 번째 포인트죠. 첫 번째 포인트와 얘를 이탈시키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시 꾸준하게 긋다 보니 마지막 포인트 후행성 요까지 올라왔다고 인정했을 시, 그러면 요 자리는 어떡합니까? 요 자리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도 그을 수 있고요. 그죠? 요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싸웠겠죠. 저라도 싸웁니다. 여기에서 부러진다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것이고, 다시 돌아온다면 또 기다리겠죠. 정고를 넘겼으니 기다렸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포인트 얘를 부러진다면 또 한번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싸움 구간, 행보 구간이 아니라 부러져서 추세가 나오는 이 구간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추세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부러진다면.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은 부러졌습니다. 부러지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행보 구간은 끝나고 나니까 아까 항생에서도 제가 일봉 차트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하나, 둘, 그죠? 원, 투. 요게가 원래 하나죠.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나왔을 때 이탈했을 때부터 하락의 연속성을 이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상승 추세도 뭘 제시를 해줍니까? 상승 추세가 여러분 하락의 시작점을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개념을 거꾸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선을 걷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다른 거 없다. 진입과 청산과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걷는 겁니다. 그림 그리고 예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세선 잘 걷는다고 매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수세선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개의 선을 가지고 기준을 그었더니, 분석을 해서 기준을 그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계속적으로 추세 돌파와 이탈이라는 기준을 한두 개만 가지고 작업을 했더니 앞으로 과거 미래에 모든 자리가 영향을 주더라. 지켜주고 돌파를 해주고 이탈을 시켜주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선을 걷는 겁니다. 이게 추세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선은 항상 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를 잡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 기준이 뭐였다? 1포인트와 2포인트 연결선상에서 여러분들은 요만큼의 크기만 다시 또 분석해내면 되더라. 다시 한 포인트가 나오고 2포인트가 나오고 3포인트, 1, 2, 3 이렇게가 나오더라. 그래서 선 3개를 가지고 3포인트를 잡고 나니 하락추세로 이어져 주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은 많이 필요가 없다. 기준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은 하락추세는 여기 답니까? 일반적인 개념은 여기 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또 하락추세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일봉부터 다시 분석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 지금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추세선 걷는 기준, 포인트의 기준, 그리고 진입 청산 분석에 대한 기준만 아신다 그러면 저랑 같이 리딩하고 제 영상을 보면서, 제 방송을 보면서 매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저 자리에 진입을 하는지, 왜 저 자리를 받는지, 왜 손절은 저거밖에 안 주는지, 골드의 진폭이 최소한 100개, 200개, 300개씩 움직이는 요런 장에서 너는 왜 손절을 꼭 12틱, 15틱을 고집을 하느냐는 거죠. 골드를 15틱 내외에서, 그죠? 15틱 내외에서 왜 항상 진입을 하느냐. 좀 길게 보지. 길게 볼 때도 있습니다. 몇 틱? 25틱. 25틱 볼 때도 있어요. 그죠? 조금 길게 봤을 때. 그러나 이런 확고한 기준이, 확실한 기준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입과 청산에 대한 긴 추세를 가져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입 분석을 해야 된다. 방향성을 먼저 안다면, 내가 방향성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다면 큰 차트에서 나는 매수로만 볼 수 있더라. 내가 방향성을 매도로 가지고 간다면 큰 차트에서 진입점을 매도로만 대응을 할 수 있더라. 주고도 매도만.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 때 무슨 매매를 합니까? 한 방향 매매만 합니다. 스위칭을 거의 안 하죠. 그죠? 매수 잡았다, 매도 잡았다, 매수 잡았다, 매도 잡았다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수 잡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 한번 잡아보고 다시 매수 잡아봅니다. 올라간다면 매도 잡아보고 또 매도 잡아보고 매도 잡아보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일봉부터 분석해내온 저만의 기준에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요 자리만 깨져라. 요 자리만 무너져라. 요 자리만 돌파하지 마라. 요 자리만 넘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요 자리만 안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보 차트에서, 행보장에서의 진입점도 분석이 필요하겠죠. 요 큰 긴 행보장에서. 그죠?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 추세선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매수 매도에 대한 진입점도 역시 알아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 추세선은 그림 그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파동을 나누기 위한 용도고요. 진입과 청산에 대한 이유를 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진입했을 시 최소한의 손절 라인과 최대한의 익절 라인을 가져가기 위한 도구다.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네요. 이번 영상을 찍다 보니 긴 시간의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은 추세선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